시간 독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책은 일단 배부를 드렸고 일단 얘가 첫 독이라고 시작을 하는 애니까 첫 번째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첫 번째가 일단 책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도 있는데 적당한 난이도의 지문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기출해서 가지고 왔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50% 내외 정도? 일부러 그 정도로 되는 애들 중에서 괜찮은 지문 위주로 이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인 애들도 대부분이지만 이 이하인 애들도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도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조금 주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번에 특강으로 한번 뵌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두 타임 내에 이제 쭉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호흡이 빨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호흡을 느리게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호흡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대강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한 타임, 그러니까 이제 3시간이겠죠? 3시간 내에 이제 한 4지문에서 5지문 정도 다룰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풀어오신 지문이 없으실 텐데 아마 이제 나중에도 숙제로 해오실 거는 4-5지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좀 천천히 상세하게 해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뒷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은 과제하는 방식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요거까지만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이제 출제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5년 출제 방향 잠깐만 써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향하자 라는 게 출제 기조였어요. 2026년도는 아직 내놓은 입장이 없고 2025년도는 그랬어요. 내가 풀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사설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제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 특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문항을 설계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2025년도부터 사실은 2024년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여기 2번도 얘기가 할 거고 2024년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줬던 거는 이제 단순 문제를 접한 경험만으로는 풀이할 수 없게 만들자. 이게 이제 출제 기조였습니다. 법전협에서 실제로 얘기한 거고요.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나 사설학원 문제를 접한 경험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랑 24년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 유무 자체가 문제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는 그거를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만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을 최소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지문만 이제 제대로 읽어도 풀 수 있게끔 내자는 게 앞으로 흘러갈 기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결국 제가 수업에서 지향하는 게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력을 조금 키워가지고 우리 지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논문 구조 소개부터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그 전에 왜 논문 구조를 얘기할 건지 잠깐만 얘기를 합시다. 뒷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주시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정리해 둔 건데 문제 출제 방식의 이해 잠깐만 보시면 결국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강의다 보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요거를 큰 글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 교수님들이니까 논리적으로 갖춰진 글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글을 마련을 해놓고 지문을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한 이 정도 구멍이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구멍을 뚫을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암시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경 지식 없이도 충분히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거나 혹은 여기에 크게 관련이 없는 예시거나 예시를 빼버리면 어디로 뺄 수도 있냐면 얘는 보기로도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를 구성을 해놓고 여기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출제 방향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적 방법으로 접근한 태도를 지향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춰진 글에서부터 그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줄 보시면 출제자의 머리에 한 덩어리의 큰 전공 지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다음에 바로 밑에 지식의 일부를 논리적으로 정돈하고 논문의 일부를 요약 변형한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리트를 준비할 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논문 읽고 책 읽고 하는 시간을 조금 최소화하자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2번째 단락에는 뭐 본문에 힌트를 남겨놓을 것이다 이런 뻔한 얘기고요. 선지 구성 역시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번째 본서의 공부 방법으로 바로 건너떠 주시면 숙제 어떻게 해오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과 과제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이건 다 지우고, 일단 집에서 푸실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급하게 푸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속도 자체는 나중에 가면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과제 방법. 첫 번째,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세요. 충분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처음에 푸실 때는 양옆에 있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그런 칸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문제풀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딱 답만 넣어놨거든, 해설 말고. 맨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답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통해서 일단 채점을 하면은 아마 오답이 나오시겠죠? 오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채점한 다음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문을 그때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분석하시면서 어떤 것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선지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면 내가 직관적으로 맞은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지식을 활용해서 맞은 것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나랑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다 작성을 해서 오라는 거고, 결국은 자기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시간이 되면 오답을 하셔도 좋은데,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답 과정은 하면 하는 거고, 이거를 나는 수업에 갖고 와서 강의에서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에서 오답을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의에서 가장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적어왔을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사고 흐름들을. 그러면은 이제 강사의 사고와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복습을 할 거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왔잖아. 그러면은 색깔펜 가지고서 달랐던 점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그냥 얘만 한번 체크하세요. 그거 이상으로 이제 복습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체크하다 보면은 오늘 이제 문제 보면서도 알겠지만 지문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거 체크하시다 보면 자기가 틀리는 부분이나 사고가 어디에서 틀어지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보시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게 과제를 내드리고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면은 조금 빠르게 수업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본문 나가기 전에 오늘은 어차피 문제를 안 풀어오셨을 거라 이따가 딱 한 지문 정도만 한번 풀어보실 거고 나머지는 그냥 나랑 같이 쭉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제 분야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문학 쭉 나눠가지고 보실 건데 이제 첫 챕터는 인문이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인문 논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논술이 아니라 논문이겠죠. 논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보통 하면 좋냐면 학술적 구조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 전공이 있으실 텐데
사회과학이랑 자연과학이랑도 방법론이 다르고요. 그리고 인문이랑 사회과학도 방법론이 좀 달라요, 연구할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 역시도 그거를 출제하실 때 글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챕터 시작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면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현상 규명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논증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챕터 시작할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